12월 29일 훈장님이 인사드립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매매 날이죠. 12월 29일 또 한 해 마지막인데 오늘은 이제 무손실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제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손실 없이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별로 볼 거냐, 주별로 볼 거냐, 월별로 볼 거냐, 연별로 볼 거냐에 따라서 무손실은 가능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이제 매매를 보통 대여섯 번, 많게는 한 10번 이렇게 저는 하는데 거기를 만약에 10번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손실은 한두 번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매매를 하다 보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손실 없이 수익을 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은 제가 예상해서 막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막 상승을 하고 있는데 더 먹으려고 하다가 막 하다가 못 먹고 내려가면 손실인 거죠. 마이너스 9%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적정성에서 먹고 나면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또 길게 가면서 끌고 가면서 이런 50% 70% 매일 어떤 그런 50% 70% 슈팅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쭉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또 길게 먹고 어떨 때는 또 짧게 먹고 어떨 때는 또 손실 보고 이렇게 하지만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손실을 봅니다. 하루에. 거기서 한두 번 손실을 보는 거를 커버해서 수익 버는 부분들이 확률이 90%가 되기 때문에 10%를 떼고도 80%의 수익이 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별 수익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일 중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손실 이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루 이틀 이 손실을 볼 때 날에는 좀 크게 당하는 날이 있겠죠. 이렇게 막 하는데 이렇게 당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훅 빠지는 어떤 케이스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날 한 번 걸리면은 복구가 힘들거든요. 그날 복구가 힘들면은 하루 손실 볼 때가 있습니다. 하루 손실 볼 때가 있는데 근데 이거 하루도 손실을 안 보게 접근하려면 몇 가지 자기의 어떤 습관들이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입니까? W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그러면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어떤 거를 버릴 때에 이 무손실로 접근이 가능한가? 그 무손실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것은 일별 중에서도 10번을 매매하는데 한두 번의 손실을 봐야 되는데 그 한두 번의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결론은 일별로는 계속 수익인 거고 일별의 수익이니까 월별 당일 수익인 거고 월별 수익이면 단위 연도별로 수익이겠죠. 그러면 연도별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무손실, 월별을 따질 때도 무손실, 일별로 봤을 때도 무손실로 가기 위한 최대한의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달 계속 이제 무손실로 이제 가고 있는데, 20일 중에 하루 이틀 손실 보는 것도 상당히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은 항상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마인드가 깨진 날이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정말, 잘못된 데에 손이 팍 나가서, 확 미끄러진 데 한번 걸렸을 때 그런 날 이제 손실 보는 날이 있죠. 20일 중에 하루 이틀은 그렇게 마인드가 깨지는 날이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람이라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인드가 깨진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 되든 하루 정도는 한 달 중에. 그래서 그럴 때도 이제 깨지는데 사실 그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사칙 연산으로 따졌을 때 자기의 어떤 기법,
어떤 강사들 기법, 저희가 돈 버는 이제 플러스의 어떤 기본 개념에 돈 버는 기법이 있을 때 어떤 원리적으로 상승하는 원리에 들어가면 당연히 돈을 벌겠죠. 그러면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날 일정 부분 한 4%, 8% 정도를 먹고 나오고 그런 거에만 좀 집중을 하면은 사실 크게 손실 볼 건 없거든요. 저 같은 기법은 기법 확률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90%, 정말 안 좋게 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 70% 정도 되겠죠. 처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접근하는 사람이면. 근데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거의 한 90% 확률이거든요. 열의 9종목은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확률 중에 10종목 중에 9종목 올라가는데 한 종목은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열에 한 번 빼니까 9번은 수익인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의 어떤 기본 자기의 어떤 원리들이 잘 돼 있으면 수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자기가 한번 이제 빠질 때 그 빠지는 부분을 안 빠지게 하려면 지하 이야기 드렸던 어떤 마이너스의 분할 개념. 분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손실을 날 수도 있고 수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러면 그 세팅 부분을 자기가 분할하려는 세팅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실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열에 한두 번은 손실인데 그 한두 번도 줄이는 방법은 어쨌든 분할과 손절 부분에서 자기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나 똔똔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원리적인 어떤 개념의 기본 원리 확률 높은 기법만 가지고도 사실은 수익은 꾸준하게 갈 수 있는데 거기서도 일별 어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할 개념과 손절 부분에서 자기가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자기가 해서 뭐 찾을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신규 버전 책에도 써놨습니다. 어떻게 분할을 해야 최소화할 수 있는 자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분할 방법들, 그 요령들을 좀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이 개념에서 이런 어떤 슈팅들이 확 나오는 부분들 있죠. 슈팅들이 앞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서 나올 수도 있고 뒤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장을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어떤 슈팅들에서 제가 이제 이 곱하기를 잡아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종목 선정이더라. 이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접근을 하고 그 종목을 잘 골라낼 수 있어야 이 상승하는 어떤 패턴들이 일어나는 그 패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익 일반적인 벌 수 있는 거에 이 곱하기 개념을 가면 수익의 확률이 더 극대화되는 거죠. 그때 이야기했다시피 더하기로만 접근을 했을 때 기본 원리는 6, 3, 4월 30% 정도의 순수익이 나오는 습관으로 만들 수 있고 이 곱하기가 어느 정도 자기가 몸에 체득이 되고 좀 더 익숙해지면은 이 30%라는 게 80% 월별 수익으로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곱하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 플러스 80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30% 수익도 못 챙기고 마이너스로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갈림길은 뭐냐면 종목 선정이거든요. 종목 선정. 그럼 종목 선정을 하다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싱귤레 있다고 신했을 때 이 두 종목이 있는데 칼같이 어떤 세력선에서 이렇게 슈팅들이 나오거든요. 5, 70%뭐 이렇게 막 슈팅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종목 선정이 잘 됐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슈팅이. 싱귤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력선 영역에서 이런 슈팅들이 30%또 밑에 어떤 세력선에서 뭐 50%두 분만 해도 뭐 80% 정도의 이제 어떤 슈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종목 선정이 잘 됐다면. 근데 이 종목 선정이라는 게 이제 어떤 패턴을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기법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종목 선정에서 비슷한 것 같은데 안 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비슷한데 안 오르는 것들. 그런 종목들은 보면 앞에 패턴이 좀 일정치 않거나 불규칙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아예 어떤 패턴이 없는 종목들인데 현상이 좀 상승할 것 같은 1분 봉에서 그런 패턴들이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이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법에 대한 패턴이 명확한 것들을 자꾸 체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패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쏟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건 경험치거든요. 경험치. 매매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일정 패턴에서 벗어나는 어떤 유형들이 경험을 자꾸 쌓다 보면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올라갈 종목인지 안 올라갈 종목인지. 그래서 곱하기 부분은 종목 선정 플러스의 경험치가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수익 버는 부분은 플러스만 하면 되는데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곱하기에 대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두 부분을 제가 이제 비중 조절을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고, 그 다음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손실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실 곱하기 부분은 버리고 더하기 부분과 분할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할 때에 좀 더 무손실에 가까워지는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무손실을. 그러면 제가 뭐 20일 중에 요즘은 뭐 20일 어떻게 보면 수익을 다 보는데 20일 중에 20일 수익 다 보는 날에도 보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손실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플러스로 끝나게 만들거든요. 손실로 가야 되는데 플러스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경험치로 그날 손실이 날 어떤 장세가 있거든요. 매매를 하다 보면 오늘 흐름이 안 좋다. 근데 그날은 사실 매매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심리가 매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루하루. 그러면 그날 이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역시나 안 되는 날이다라는 어떤 그 종목의 흐름이 나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럼 그날은 장전에 끝내든 장전에 손실이면 장중에 약간의 이 플러스로 끝내든 그 마인드의 어떤 세팅 차이에 따라서 손실이냐 아니면 약수익이냐로 끝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이틀 정도는 사실 손실 정도가 나야 되는 어떤 장날이 있었는데 어쨌든 플러스로 끝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손실로 가거든요. 무손실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안에도 어떻게 보면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실은 있는데 하루 중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10번 중에 한두 번은 손실을 본다. 하루에 매매할 때. 무손실이 있을 수는 없다. 근데 그 무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곱하기를 줄이고 이 분할 부분을 잘 접근해야 되더라. 이 간단한 두 개에서도 그날 무손실의 어떤 가능 그 크기들이 줄어들 수 있더라. 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손실을 안 볼 수는 없는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어떤 곱하기 개념 종목 선정 부분, 그 다음에 분할 부분, 손절 부분에서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에 대한 마인드의 차이에 따라서 그날 손실과 약수익으로 나뉘어지더라. 그 다음에 그 마인드들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자기가 어쨌든 매매하는 어떤 20일 중에서 18일, 19일, 20일 그런 부분들의 수익을 끌고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손실로 가는 가장 큰 방법은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승을 하는 강하게 상승하는 부분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일반적으로 수익 버는 데에 집중을 하고 빠질 때 분할 부분을 자기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가져갈 때 이 손실 부분의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이제 마인드의 어떤 개념인데, 사실 이게, 제가 보면 뭐 3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월별 수익을 이제 챙겨가는 거는, 그 마인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인드가, 세팅이. 그 마인드의 어떤 세팅의 기본은, 자기의 어떤, 수익 버는 습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수익을 꾸준히 버는 습관이 형성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대한 신뢰감이 들면서 자신감이라는 게 이제 붙게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뭐, 제가 이제 가장 선호하는, 책들 중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그,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도적인,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주도적인.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중한 것부터 시작해라. 그럼 주도적이라는 거를 주식에서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은, 사실 리드해 나가는 거거든, 리더. 주식을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더하기냐, 빼기냐, 곱하기냐 나눌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내용에 대해서, 플러스로 갈 거냐, 곱하기로 갈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세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중한 거, 목표를 정하는 거. 목표를 정하는 것도 이제 634라는 거 제가 목표를 정해줬죠. 목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소중한 거는 집중과 선택이거든요. 어디에 플러스에 집중할 거냐, 곱하기에 집중할 거냐, 마이너스에 집중할 거냐, 나누기에 집중할 거냐, 선택과 집중, 돈을 태울 때의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을 다 어떤 성공하는 어떤 마인드의 세팅,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다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이 책에서 이제 7가지 습관 중에서 이 3가지가 이제 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거고, 뒤에 또 이제 사회적으로 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익되고 경청한 다음에 뭐 이해를 시키고 시너지를 활용해라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7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심리적으로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쌓이는, 이 제가 아까 이제 습관이 쌓이면서 자기에 대한 이 신뢰감이 쌓이게 되면 자기에 대한 신뢰가 결국은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드는 그 시점에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신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하는 사람들의 일과의 습관책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감을 가지는 게 단순한 어떤 무턱대고의 어떤 자신감이 아니고 자기의 신뢰가 와줘야 그 자신감이라는 게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무손실의 꾸준한 수익을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방금 말했던 어떤 습관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자기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이 쌓여야 무손실의 꾸준한 수익으로 갈 수 있더라. 습관, 마인드, 어디에 집중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 번 더 올해 이제 마지막 고민해보고 또 내년에는 또 더 좋은 성과를 좀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녹화를 마무리를 올해 마지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되라고 좀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계속 보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녹화하고 마무리할게요.